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군사 능력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동맹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 관계가 최상의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미스터 김, 즉 김 위원장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r. Kim continues to pursue military capabilities that pose a threat to the region, to the peninsula, to our allies and partners, to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at's why we a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Japan and South Korea. That's why we're continuing our force presence and our exercises and training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nd it's why we have worked to improve our own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i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커비 조정관은 이어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겠다는 우리의 제안을 다시 밝힌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건 없이 그 제안을 다시 수락할 것을 그에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고출력 고체 엔진 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specific to offer on that reporting, but what I will say is that we have been very clear over the course of this administration and have condemned numerous provocations by the DPRK, including various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ICBM missile tests. And we continue to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id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이런 가운데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부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all hoping that the North Koreans will decide that it would be unwise to conduct a seventh nuclear test. But as is our want in both the Pentagon and at the State Department, we're ready for it. So should they conduct a nuclear test, our alliance will respond appropriately. 램버트 부차관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확장 억제는 간단히 말해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핵 우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이 자주 대화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의 3자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동맹 조율은 최상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최근 동창리 엔진 시험장 인근에서 포착된 새 구조물에서 고출력 고체 엔진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엔진 실험 당시 장면이 담긴 사진과 이 일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실제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는 동창리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해 10월 28일 기존 엔진 시험장 동쪽 부근에 새롭게 길이 뚫리기 시작했으며 11월 14일엔 길 끝 부분에 새로운 건축물 공사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열흘 만인 11월 26일 이 건축물은 기둥이 지붕을 지탱한 형태의 구조물이 됐는데 이 구조물에서 엔진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엔진 개발을 마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 엔진 시험대를 완공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개발 등 영내 핵 안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IAEA가 핵 감시 활동과 사찰 준비 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핵도발 저지와 비핵화 달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관련 우려를 공감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IAEA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귀국 전 한국 기자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기급 핵 프로그램 보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IAEA가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반경 능력 확보를 명시하고 국방비 증액 계획을 담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의회에서도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성명을 내고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과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채택한 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와 동맹 공동체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들의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방위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일본의 새 전략이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일본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이 공동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동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 간 긴밀한 연계를 강조한 미국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As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have made clear, including in our very own national security strategy,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e our most important strategic asset, and Japan's new documents reshape the ability of our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tect the rules-based world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round the world as well. 국방부는 일본의 적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확보 등을 영내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국내 총생산 GDP의 2%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상설 합동작전본부 창설을 통해 자위대의 합동성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등 4명의 중진 의원들은 16일 환영의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해상 공격성과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타이완 해협에 걸친 도발과 강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일본의 새 전략은 일본을 보호하고 인도태평양 평화와 국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대담하고 전향적인 청사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일 동맹뿐 아니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28개 나라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함께 북한의 미수교국으로 남아있는 에스토니아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의향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배경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어떤 실험도 강력히 규탄하고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등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 같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같은 해 10월 한국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유엔이 제1 한인 북송 사업 63주년을 맞아 이를 강제 실종 사례로 거듭 확인하며 북한의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63년 전 오늘 북한은 지상 낙원으로 알려진 대대적인 이주 작전을 개시했다며 우리는 강제 실종된 제1 한인 가족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그들의 고통을 끝내고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와 관련해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엔 관련 기구가 북송 사업의 주체를 북한이라고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 한인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1959년 12월 14일 처음 시작해 1984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유엔은 이를 대표적인 강제 실종 사례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